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식지 51호 발간을 했는데 2024년 1월 17일 날 소식지를 발행을 했고, 보시면은 이제 아마 우편으로 받으실 분들은 이미 다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발간한 지 벌써 거의 한 보름이 지난 상황이라서. 일면 내용으로는 이제 수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 저희가 그 2024년 이제 활동지원 수가,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저희가 활동지원 기관이랑 노동조합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저희가 공동사업을 했고요. 이제 수가 인상이 17,600원 정도는 돼야지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올해 수가 16,150원으로 결정이 됐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활동지원사 시급이 얼마냐,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 수가는 임금이랑은 사실 꼭 반드시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활동지원기관도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임금을 얼마 받아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거는 이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 1에서 2024년 임금 구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성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활동지원 기간에 따라서는 이제 시급을 12,400원, 12,450원 이렇게 공지를 할 텐데요. 이렇게 공지를 하는 이유가 이 금액은 이제 75%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금액으로 공지를 하느냐 하면은 근로기준법 지켜야 되니까 그런 거죠. 이제 최저임금,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을 반영을 했을 때 최소 금액이 12,400원이기 때문에 12,400원으로 공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75%만 주면 된다, 이런 건 다 그냥 거짓말입니다. 복지부 지침에서 75% 이상을 주라고 되어 있고, 그 이상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하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관공서 공휴일 수당, 노동절 수당도 해당하는 달이, 예를 들어서 5월 1일 노동절 있었다. 그럼 노동절 수당을 5월 임금 받는 6월 달, 6월 10일, 12일, 15일 이렇게 기관마다 좀 임금 지급일이 다른데 그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소식지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기 이제 연차 미사용 수당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첫 해부터 이제 15개 그 연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연차 개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입사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증가해서 최대 이제 25개까지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덜 받은 거는 이제 이렇게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시간급으로 반영을 한다면은 15일 같은 경우에는 568원인데 이제 근속연수가 여러 개 되면 이제 이렇게 3년 차다 그러면 16개고, 5년 차다 그럼 17개고, 7년 차다 그러면 18개고, 9년 차면 19개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을 만약에 이제 활동지원기관에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안 한다, 시간급에 다 녹여서 준다, 그러면 이 시간 이거를 더 해야 됩니다. 여기 연차미사용수당 여기 해당하는 568원을 이 금액으로 바꿔서 이제 시간급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덜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더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할 경우엔 연차수당 발생을 안 하는데, 그 중에도 이제 15시간 이상이 80% 이상이면은 연차유급휴가 줘야 된다라는 내용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연차수당 제대로 받는지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이랑 노동절 수당 같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죠. 이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관공서 공휴일 수당 발생 안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용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근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노동부 해석 부분도 이게 원래 일을 하기로 했다가 일을 안 해도 사실은 유급휴일 줘야 된다, 이런 식의 행정 해석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따져 가시면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기관에서도 안 챙겨주는 경우들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해야지 확보될 수 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업기관들이 이런 이야기 제일 많이 합니다. 정부 수가 낮아서 뭐 이제 법정임금 못 지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재직하시는 활동지원사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말 하면서 활동지원기관들이 이제 매번 센터들을 크게 옮깁니다. 차도 사고 기관도 넓은 장소로 옮기고 이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안 남는지 이런 것들은 회계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활동지원기관 운영 특성상 이제 바우처 수가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로 기관 이득 발생을 하고, 60세 이상 활동지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 납부 안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1년 미만 재직하시는 분들한테 퇴직금 따로 안 챙겨줍니다. 이런 것들이 활동지원기관 수익으로 남고요. 이용자 본인 부담금도 활동지원기관 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따져야 된다. 사실 활동지원 수가만으로 이런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은 수익이 안 남는다라는 주장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만 그런 거지, 모든 활동지원사가 그렇게 근무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활동지원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게 포괄임금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받았고,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서 한 복지재단이 이제 포괄임금제, 유효한 포괄임금제를 약정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임금 체불이 없다 이런 거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국엔 대법원까지 갔는데 안 됐죠. 포괄임금 계약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포괄임금 계약은 그게 위법 무효해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A센터랑도 지금 소송이 여러 개 걸려 있는데, 그 센터 같은 경우에는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없었는데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보수교육 출석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을 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인정이 안 됐죠. 그냥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런데 포괄임금 계약이 있었던 사례에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계속 그쪽에, 저희는 1심 2심 계속 유죄 나왔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도 항소를 했었어요, 사용자가. 그런데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서 위법 무효하다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포괄임금 계약 자체는 부당한 계약이니까 선생님들 응하지 마시고 거절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물어오시는 게 그겁니다. 중증가산수당 제일 많이 물어오시는데, 여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가시면은, 저 지금 방금 로그인을 했어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거 회원가입하는 방법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뤘는데, 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재직인력으로 아이디를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마이 페이지 딱 들어가시면은 공지사항이 먼저 뜨거든요. 근데 공지사항 여기 보시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산수당 2023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급 안내라고 이게 뜨잖아요. 요거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글이 공지가 뜹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안내드립니다. 2023년 12월 활동지원 가산수당을 1월 18일에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12월에 이제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받으시는 거를 1월 18일에 줬다는 거죠, 기관에다가. 미수령 제공기관에서는, 그런데도 이제 미수령 하신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왜 있느냐,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에 가산수당 지급지연 시군구 현황 11분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받아서 열어보면은 쭉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가 뭐냐, 이 시에서 이제 예산이 없어서 활동지원 기관한테 가산수당 안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강릉시가 있다. 강릉시가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제 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을 받는 이용자를 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그 이용자분이 강릉시에 산다. 그러면 이제 그 강릉시에서 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을 이제 활동지원기관에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줬다는 겁니다.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이게 좀 약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선생님들한테 이제 주는 3,000원의 그 금액이 전부 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광역지자체랑 이제 기초지자체 이렇게 예산을 합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시군구에 해당하는 강릉시에서 돈이 없어서 좀 안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이 활동지원기관한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이 이제 지급이 지연이 계속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가산수당 왜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해당 시군구로 예탁 일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방금 이제 보신 이제 그 시에서 예산을 줘야지
이제 활동지원기간에 돈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줘서 활동지원기간에 지급을 하면은 그 금액으로 이제 가산수당 선생님한테 지급되니까 요거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선생님들이 그 이용자가 속한 지자체 그쪽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전자바우처 이 홈페이지 되게 유용하거든요. 다른 것들도 이제 선생님들 근무하신 거 이런 것들도 다 카드 단말기 현황, 대상자, 제공 내역, 재직 현황 이런 거 다 나오고, 이건 제가 클릭하면 제 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안 누르겠습니다. 공지사항 보시면 이런 거 나오니까요. 재직 인력으로 가입하셔서 보시는 게 아마 여러 정보에 좋으실 거고,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지급 받으시는 분들은 요거 보셔서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A센터, 법정소송 요거 유죄 선고 관련해서 한 거예요. 활동지원사들에게 이제 시급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한 센터랑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을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이걸 제대로 안 알리고 집단적으로 이제 논의할 그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사실 당사자기도 한데 A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이 A센터 소장님 유죄 1심서 유죄 선고하고 항소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 뭐 이런 거 항소가 됐고 지금 선고가 됐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좀 따로 별도로 한번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안전한 노동환경, 정부와 활동지원기관 모두가 책임져라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한번 대구를 한번 다녀왔어요. 좀 뉴스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대구에서 활동지원사 한 분이 이제 발달장애인 분이 밀쳐가지고 마트에서 이제 머리를 크게 다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좀 후각도 좀 이상이 있으시고 약간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직한 활동지원기관에서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께서 이제 다치셔서 이제 산재 처리를 했고, 그런데 입원해 계시는데 기관은 사직서 써라, 유족한테 사직서 써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부모는 뭐 제대로 사과하고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발달장애인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좀 뻔뻔하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했고, 또 제가 그때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피해자 아드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단체에서 이제 피해자 아드님한테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발달장애 돌발행동은 돌발행동이고 다치신 분은 이제 피해자신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좀 많이 화가 났죠. 일단 무엇보다 이제 활동지원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사직서를 요구한 것에도 화가 나. 저희가 이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거 방관자다 뭐 이런 거 지적을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면담도 진행을 했고, 지자체에서는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복지부, 중앙정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저희가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장애 유형별 안전교육 실시. 발달장애 부모분들이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 돌발행동 하는 거 관련해서 활동지원사 분들이 아는 거를 되게 많이 꺼려 하십니다. 사실 그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활동지원 인력들이 매칭을 거부하거나 꺼려 할까봐 그런 것들이 좀 꺼려지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 그런 이용자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자 정보 제공, 그리고 안전 매뉴얼 마련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사 유급병가도 시행해라. 발달장애인 분 초기에 이제 서비스 처음 들어가다가 이제 다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깨물린다든가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아서 사실 충분한 라포 형성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분들도 낯선 활동지원사에게 이렇게 돌발행동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지원사 교체 시 인수인계 기간 설정해서 좀 둘이서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나 새로 근무하시는 분이 같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해서 라포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지부 회신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활동지원기관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간기관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또 면담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이제 또 한번 복지부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활동하면서 저희가 또 1인시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 나왔고,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 지급해라 라는 법안을 저희가
발의를 했죠. 최종현 의원실에서 발의한 게 저희 노조가 작업을 한 건데, 최종현 의원실이 갑자기 이제 소관위원회가 바뀌면서 좀 약간 법안이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집중 시위 12월 18일에 국회 앞에서 집중선전전 진행을 한 것 관련해서 12월 2일에 그 산재 피해자, 활동지원사 산재 피해자 집담회를 했는데, 좀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죠.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맞는 사례도 있고, 장애인분들한테 맞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뭐 일하다가도 다치는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활동지원사 분들도 참 다양한 직종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KT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한 분이 저희 와가지고는 일할 때 이제 산재 인정을 많이 받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싸웠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엔 노동자 권리 투쟁이 있어야지만 권리 쟁취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칠면에서는 저희 나들이 다녀온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야유회 다녀온 거, 기후정의 행진, 그리고 노동안전 1인 시위, 추모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8면에서는 이제 산재보험 상식, 잘못된 상식 해가지고 여기 산재장애인 단체연합회, 그리고 노무법인 태양에 있는 내용 인용해서 저희가 다뤘습니다. 산재 신청은 노동자가 그냥 신청하면 되죠. 사업주 허락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서 요거 아니고요. 그리고 합의해도 산재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입원해야만 산재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퍼져 있는데, 입원해야만 산재 받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 다루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오늘 소식지 읽기는 이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시거나 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카페나 올려주시면은 저희 꼭 영상 아니더라도 카페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고요. 노동조합 아주 급하시면 노동조합으로 전화 주시면은 상담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